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나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층, 2층, 3층 다음에 4가 아니라 영문 F가 적혀 있는 버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왜 그렇게 쓰는지 아세요? 오늘은 한국인이 숫자에 주는 특별한 의미 그리고 미신, 한국의 숫자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알아볼 숫자는요. 아마도 한국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숫자 4입니다. 서양의 그 13일의 금요일은요. 1년에 몇 번 없잖아요. 그렇지만 무서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주 볼 수는 없는 날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숫자 4는요.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인에게 조금 더 무서운 존재로 생각이 되는 그러한 숫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4일까요? 이거는요. 한국어 어원이 되는 한자 때문인데요. 숫자 4를요. 한국어로 읽으면 사인데 이거는요. 하필이면 한자의 죽을 사와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4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숫자예요. 여러분, 한국 호텔이라든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종종 볼 수 있긴 한데요. 숫자 4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알파벳 F가 적힌 곳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영어의 for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심지어 어떤 건물은요. 3층 다음에 바로 5층으로 건너뛰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끔 이걸 보고 이거 식당층인가? 혹은 프론트 데스크인가? 라고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냥 4층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고 보면은요. 그냥 4층을 다르게 표현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르는 경우는 헷갈릴 수도 있겠죠. 병원에서는 더 심각해요. 일상에서도 굳이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기도 하지만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이잖아요. 병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금기가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많은 한국 병원에서는 4호실이라던가 4층 병동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굳이 병실을 만들지 않고 치료하는 공간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과 접견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병동은 대체적으로 4층 이상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를 봤을 때도 한국인들이 굳이 4층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환자들이 4라는 숫자가 들어간 방에 들어가서 묵으면 불운이 닥칠까봐 불안해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재미있는 건요. 한국인들이 4를 싫어하면서 실생활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피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차 번호판에 들어가는 숫자 4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선택할 수 있다면 굳이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이기도 한데 번호판으로 차를 사지는 않지만 중고차 시장에서도 번호에 4가 들어가는 숫자, 택시 같은 경우는 4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서는요, 어떤가요? 발음 때문에 괜히 어떠한 숫자가 미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한국의 4자처럼요. 아니면 발음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숫자가 그 나라 내에서 좋은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알려주세요. 숫자 4가 공포의 대상이었다면 이번에 다룰 숫자는 한국인들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숫자들이에요. 뭘 것 같으세요? 먼저 숫자 3입니다. 한국인의 삶에 대한 사랑은 역사가 조금 깊은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인은 하늘하고 땅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천지인이라는 것을 믿어왔어요. 천지인 사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양, 그리고 이 둘이 합쳐져 만들어진 완벽하고 안정적인 상태, 조화로운 상태의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약간 철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한국인의 일상을 보면요. 3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지인 이런 것처럼요. 한국인과 가위바위보를 하면요. 약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가위바위보는 무조건 3세판이지 라고 하는데 여기서 3세판도 같은 의미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정이 없고 그리고 두 번이라고 하면 아쉽고요. 비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은 해야지 진짜 승부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 팟캐스트 주제로 다뤘던 내용 있잖아요. 작심삼일. 여기서도 결심이 사흘을 못 간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3일이 있는데 왜 하필 2일이나 4일이 아니라 3일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3이라는 숫자가 한국인의 시간 개념에서도 뭔가 하나를 매듭 짓는 중요한 단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은 여러분도 잘 아는 숫자 7입니다. 한국에서도 7은요, 행운의 숫자로 통해요. 한국 사람들은 휴대폰 번호 뒷자리나 자동차 번호판에 7이 들어가는 것을 아주 선호해요. 심지어 7777 같은 번호 같은 경우는 경매에서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하고요. 한국의 대표적인 밑반찬 가짓수를 봐도 보통 3첩, 5첩, 7첩 등 홀수로 나갑니다. 뭔가 한국에서는 짝수는 불완전하다고 생각이 들고 홀수를 좋은 숫자로 여기기 때문이기도 해요. 방금 우리가 숫자 3과 7을 좋아한다고 말했잖아요. 3을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7을 좋아하는 이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숫자가 곱해지면 한국인에게는 아주 신비로운 약간 마법의 숫자 같은 것이 탄생하는데요. 바로 371이에요. 여러분 371이 뭔지 아세요?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한국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 대해서 들어본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단군 신화에는 곰과 호랑이가 나옵니다.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다룬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 호랑이와 곰이요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동굴 속에서 버팁니다. 그런데 육식 동물이잖아요. 육식 동물이 쑥하고 마늘, 우리가 풀을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어도 쑥하고 마늘만 먹으면서 한 100일을 견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육식 동물들이 쑥하고 마늘을 먹으면서 사람이 되기 위해 견딥니다.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곰과 호랑이가요, 쑥과 마늘을 처음에 먹어요. 그런데 며칠 견디지 못하고 호랑이는 동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곰은요,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사실 처음에 100일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 100일은 기다리지 않아요, 둘 다. 어쨌든. 그렇지만 곰보다 호랑이가 더 먼저 참을성 없이 도망쳐 나가고요. 곰이 조금 더 인고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기다리죠. 그러면서 그 기다리면서 견뎠던 시간이 371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인에게 3과 7은 뭔가 인내와 기적이 일어나는 숫자인데요. 371. 3하고 7을 곱한 숫자 21일이죠. 21일입니다. 즉 3주예요.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요. 곰이 결국엔 3-7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버텨서 결국에는 여자로 변신을 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7일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요. 딱 21일이 되는 날까지를 3-7일이라고 부르면서 매우 특별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 집 대문을 보면요. 아기가 태어난 후에 21일 동안에 대문에 금줄이라는 것을 걸어요. 새끼줄이고요. 그 사이에 고추라든지 숯을 끼워둡니다. 그러면서 문 앞에 이렇게 대문에 걸어놔요. 그러면 이건 일종의 접근 금지의 표시이기도 했고요. 근데 왜 이걸 걸까요? 갓 태어난 아기하고 산모는요, 되게 약한 존재잖아요. 아기는 세상에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고 산모는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은 몸이 굉장히 약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죠. 그리고 뭐 옛날에는 미신으로서 나쁜 기운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귀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쁜 기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3-7일을 치르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줄을 걸어놓고 고추나 숯을 걸어놓고 나쁜 귀신들, 애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우리 집에 귀한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3-7일 동안은 가족 외에 아무도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일종의 사회적인 격리였던 셈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하필 3-7일, 21일일까요? 현대의학적으로 봐도요.
산모의 몸이 회복되고 아기가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최소한 3주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옛날 사람들은요. 3이라는 숫자하고 7이라는 숫자가 행운의 숫자가 3번이 반복되는 이 시간을 최고의 보호 기간으로 본 거였죠. 요즘 한국인들은 대문에 금줄을 걸지는 않지만 이 371 정신은 산후조리원 문화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보통 산후조리원에서는요. 아기가 태어나면 여성이 이제 회복을 하는 기간으로서 2주나 3주 정도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 기간에는 남편 외에는 면회가 약간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371의 금기가 있었다면 현대식 건물 안에도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바로 나이입니다. 한국인에게 나이를 물어보면 나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으로는 몇 살이에요? 라고 또 얘기를 해요. 나이를 2번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한국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시간까지를 생명으로 생각을 해서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좀 재밌는 게 새해가 되면 또 1살이 지난다고 믿거든요. 그러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가 있으면 태어나자마자 1살인데 바로 그 다음날 1월 1일이 되면 또 1살을 먹잖아요. 그러면 뭔가 믿음과 엄마 뱃속에 있었던 기간까지 포함해서 태어난 지 이틀 만에 2살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계산법도 있습니다. 약간 이건 재미있기도 하고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처음 만난 한국인이 다짜고짜 몇 살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문화에 따라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야 처음 만나자마자 왜 내 나이를 물어보는 거야? 왜 물어보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오해를 조금 풀어드릴게요. 조금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상 한국어에는 아주 복잡한 높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높임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상대의 나이를 알아야지 상대방을 형이나 누나 그리고 언니나 동생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야기할 때 어떤 문법을 쓸지를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를 묻는다는 건 당신을 어떻게 정중하게 대접할까요? 어떻게 공손하게 대접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과도 같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국제 표준 만 나이로 공식 통일을 선언을 했는데 사실상 제 주변에서도 처음에 그러한 표기를 통일을 하자라고 하고 나서 내 나이는 이제 누구누구 나이로 라고 해요. 그 전 대통령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대통령의 나이로서 몇 살이에요? 라고 하는데 여전히 술집이라든지 학교 갈 때는 연 나이 있죠.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나이를 뺀 숫자로 따지고요. 일상에서는 여전히 그냥 한국식 나이를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나이 플러스 1살. 원래 그 나이대로요. 그래서 한국인들도 가끔은 자기 나이가 헷갈려서 만 나이로 말씀드릴까요? 라고 되묻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저 몇 년생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헷갈려요. 저희도 헷갈리고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나이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그 나이법보다 1살이 많은 나이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태어난 연도를 한 번 더 확인해서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엘리베이터에 숨겨진 F 숫자의 비밀,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2살이 되는 마법 같은 나이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숫자가 단순히 수학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라든지 심리 그리고 언어적 유희라는 점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숫자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혹시 한국에서 여러분 나이 때문에 당황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한국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요. 안녕!